살펴볼 게 신사업의 성장세입니다. 여기가 2023년부터 되게 빠르게 신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2023년도에 기타 매출이 150억 원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310억 원이니까 2배가 늘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면 기타 및 신사업 매출이 늘어나면서 살짝 멈췄던 성장세가 그래도 조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홍선표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공유 오피스 업계의 두 개의 주요한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패스트5와 스파크 플러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패스트5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장 준비를 다시 재개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스파크 플러스는 상장 준비를 철회했고 이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웃스탠딩의 정재희 기자님을 모시고 이 같은 보도들이 과연 사실인지,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이 공유 오피스라는 이 업계 자체가 네. 한때는 굉장히 좀 핫하고 좀 팬시한 그런 그랬죠. 아이템으로 좀 여겨졌잖아요. 네. 왠지 거기 공유 오피스 들어가면은 약간 이게 막 맥주 이렇게 맞아. 해갖고 맥주. 옛날에 그런 데도 있었잖아요. 실제로 맥주 네, 제공하는 맞아. 데도 있었잖아요. 위워크가 맥주를 제공했었죠.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아, 있는데. 지금은 그걸 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네. 약간 뭐 위워크, 뭐 패스트5, 뭐 스파크 플러스 이렇게 네. 굉장히 아무튼 좀 각광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좀 그거보다는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관심이 좀 많이 시들해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구체적인 실적은 일단 살펴보겠지만 네. 그보다도 약간 관심, 대중들의 맞습니다. 관심. 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뭐 몇 가지 꼽을 수가 있죠. 방금 말씀하셨던 그 위워크 약간 공유 오피스의 대표 기업이었는데 글로벌한. 근데 여기가 창업자의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그 위워크가 경영 면에서도 약간 파산 위기에 빠지면서 이게 업계 전체의 이미지를 조금 안 좋게 하는데 일조를 했어요. 그 방금 말씀하셨던 핫한 IT 기업의 이미지, 약간 뽕 같은 게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좀 사그러지게 하는 게 위워크가 좀 그런 역할을 했고, 또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제 고금리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국내 이제 창업용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공유 오피스 시장의 플레이어들도 이제 주목도가 좀 다소 낮아진 면이 있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보기는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서비스거든요. 뭐 아웃스탠딩만 해도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은 여의도에 있지만 강남에 있을 때도 이제 스파크 플러스를 사무실로 썼었고, 또 저 개인만 해도 패스트5에 파이브 스팟이라는 이제 공간 개인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잘 쓰고 있고. 아, 그 따로 그거 뭐 구독하시는 게 있으세요? 예,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파이브 스팟이라 그래가지고 그 패스트5에서 하는 신사업 같은 건데 개인이 약간 핫데스크처럼 뭐 당일에 예약해서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뭐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저 그거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주목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지금 2025년 실적이 그 돌아오는 2026년 3월 말이나 4월 초에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2024년도 실적이 확인이 가능한 최신 실적이거든요.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마다 공시해야 되는 의무가 없는 회사라서 예, 그렇죠. 아주 비상장 회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두 기업의 2025년 실적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 선에선 좀 공개해 달라고 미리 얘기를 해서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 뭐 아무래도 여러모로 제한적일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후 실적이 공개된 이후에 제가 뭐 기사로든 방송으로든 다룰 방법이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먼저 좀 약간 패스트5부터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패스트5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2015년에 위워크 스타일의 공유 오피스 모델을 선보인 회사인데요. 그렇죠. 예, 2010년에 그 중후반에 이제 거시적으로 좀 사무실 이용 행태가 좀 바뀌기 시작하고 또 창업 열풍이 그때 또 불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시장에 되게 빠르게 안착한 서비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 규모의 투자금을 되게 많이 받아서 좀 규모 확장을 좀 빠르게 많이 한 했죠, 예. 서비스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패스트5가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1,000억 원이 넘더라고요. 물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어쨌든 투자 유치 성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실적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9년부터 최근 2024년까지의 실적을 정리한 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쭉 보면 어쨌든 2015년은 제가 창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년 만에 수백억 매출을 내는 회사가 됐어요. 2019년에 이미 매출이 400억 원을 넘었고 2022년에 드디어 1,000억 원 매출을 넘겼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2023년부터 성장세가 좀 답보 상태에 이른 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2022년에 매출이 1,168억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1,174억 원으로 뭐 사실상 뭐 거의 늘어나지 않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보니까 좀 이제 네. 비용 효율화에 좀 힘쓴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2022년, 맞습니다. 2023년, 2024년은 왜냐면 매출은 그대로였지만 이게 그쵸. 상당히 이제 적자폭이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근데 사실 또 적자폭이 원래부터 매출 대비해서 그렇게 그렇죠, 크지 그렇죠. 않기도 예, 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선표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경영 효율화를 좀 예. 열심히 했고 특히 이때 열심히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맞는 해석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2024년에 이제 매출 1,294억 원으로 성장세가 약간 살아나는 느낌이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 수익성 면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소폭의 적자를 내다가 2024년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근데 매출이 거의 1,300억 원에 달하는데 영업이익 60억 원이면 사실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죠. 0.4% 정도 영업이익이네요. 맞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언제나 흑자 전환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실적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뭐 매출도 꾸준히 오르고 네. 그 적자 폭은 좀 이제 감소해 오는 트렌드가 좀 맞습니다. 나타나긴 했었는데 네. 그래도 딱 2024년에 이렇게 흑자 전환이 일어난 그런 뭐 특별한 요인을 뭐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있고요. 일단 비용을 먼저 보면 2024년에 보니까 2023년 대비 비용이 조금 줄기는 했는데 그것 때문에 흑자 전환을 한 건 아니에요. 그 매출이 그래도 성장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난 거죠. 이제 패스트5의 매출 구성이 크게는 공유 오피스 운영 매출이랑 신사업 매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신사업 매출에는 파이브 클라우드, 뭐 하이픈 디자인, 크레딧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거 신사업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파이브 클라우드는 패스트5 입주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있죠. 입주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종합 IT 컨설팅을 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고요. 저도 이거 그 패스트5에 네. 좀 일이 있어서 갔다가 네, 이거 네. 어떻게 붙여놓은 거 봤어요. 오, 예. 그러셨군요. 그리고 하이픈 디자인은 오피스 인테리어 브랜드고요. 크레딧은 왜 패스트5 공용 공간, 뭐 제휴지점 이런 거 외부 대관 공간 예약할 때 사용하는 가상화폐 같은 거 앱에서 이렇게 깔 수 있거든요.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패스트5의 매출 구성 중에서 당연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우리가 딱 생각하는 대로 공유 오피스 운영 매출이 제일 크죠. 근데 이제 2024년의 기준으로 보면 공유 오피스 운영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중에서 한 75%, 금액으로 따지면 984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외 기타 및 신사업이 25%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3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신사업의 성장세입니다. 여기가 2023년부터 되게 빠르게 신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2023년도에 기타 매출이 150억 원 정도였는데 2024년에는 310억 원이니까 2배가 늘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면 기타 및 신사업 매출이 늘어나면서 살짝 멈췄던 성장세가 그래도 조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군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네. 매출과 비교해 보면은 그럼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그 기타 및 신사업은 늘었는데 네. 공유 오피스 매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네요. 뭐 그렇게도 예. 하지만 이게 어쨌든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신사업 매출의 성장세가 좀 크고 어쨌든 그거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26년이네. 네. 2025년 실적을 저희가 지금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예, 아직은요. 근데 좀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다고 하셨죠. 네, 일단 얘기 들은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회계 감사 전이잖아요, 그렇죠. 회사들이. 그래서 수치를 말해주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뭐 이제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뭐 매출 성장과 비용 효율화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실적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다. 뭐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 부문별로 보면은 어쨌든 공유 오피스랑 신사업 부문이 고루 성장했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예. 단순 임대 말고 이제 위탁 운영 기반의 자산 경량화 모델을 좀 계속 확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고정비 부담이 줄고 이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신사업 부문 중에서 하이픈 디자인하고 파이브 클라우드의 성장세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 패스트 파이브 측에서 요거는 숫자를 조금 공개를 해줬는데요. 파이브 클라우드의 2025년도 매출이 약 180억 원 이상, 하이픈 디자인의 2025년 매출은 약 130억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다만 이제 이거 가집계예요. 어쨌든 확정된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참고하는데 유효할 것 같아서 숫자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이것도 조금 상투적인 얘기긴 한데 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면 어쨌든 지금 패스트5가 국내 1위 서비스인 거 맞거든요. 위어크보다도 더 지금 그쵸. 그런 거죠? 예. 네. 그러면서 아무래도 업계 1위가 되고 그러면은 마케팅 비용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추격자가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도 상당히 많이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뭐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은데 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상장했을 때 네, 뭐 그 상장했을 때 뭐 공모 단계에서 투자자들의 네.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예전에 그 공유 오피스 사업을 뭐 이렇게 패스트5나 스파크 플러스 네네. 같은 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공유 오피스 사업을 조금 하고 계신 분을 한번 만났는데 네, 이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막 일단은 뭐 오피스 공간을 전대해갖고 그쵸. 전대를 해야 한 네. 다음에 그다음에 임대를 쪼개서 나눠주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은 손해를 보죠. 네. 손해가 막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공실은 갑작스러운 공실은 항상 발생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분 얘기에 따르면은 엄청 영업이익률이 높기는 힘든 어렵죠. 비즈니스다. 맞습니다. 사실 전대업이니까. 네. 그래갖고 지금 뭐 본인들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장 기업한테 그 주주들이 네. 요구하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게 맞고 그래서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스파크 플러스도 그렇고 패스트파이브도 그렇고 이렇게 좀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위탁 운영 예, 같은 아까 거를 잠깐 좀 얘기해 주셨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어쨌든 기관 투자 받았으니까 상장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엑시 플랜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분위기 좋아 보이는데 상장 가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사실 패스트5가 상장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몇 개 났었거든요. 근데 네. 그 기사가 잘못 나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현재 준비 중이지도 않고 계획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담당자분 얘기로는 그 기사에 나온 게 자기네 그 패스트5 얘기가 아니라 다른 회사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어쨌든 패스트5가 과거에 상장 시도했던 적이 있기는 해요. 2020년도에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어쨌든 흘렀네요. 네,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5도 사업 구조가 변화가 많으니까 어쨌든 자본시장 의견을 한번 들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증권사들이랑 쭉 만나서 대화를 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주관사 일부가 좀 변경이 됐다. 근데 진짜 이후에 구체적인 절차나 계획 잡은 건 진짜 없어요. 실질적으로 뭔가 진행되는 건 진짜 없어요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근데 또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될 게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상장 전에 보이는 실적의 흐름이란 게 이제 기업별로 약간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보통 상장 가까워 오면 매출도 오르고 수익성도 어떻게든 좀 양호하게 만들어서 뭐 원래 조금 적자 소폭으로 내던 회사는 좀 흑자를 어떻게 전환을 시키고 그런 모습이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점에는 패스트5도 좀 부합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상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는 좀 스파크 플러스에 대해서 좀 네.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여기는 좀 사정이 어떤지 이거에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스파크 플러스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살짝 소개를 드리면 여기가 벤처 엑셀러레이터인 스파크랩이랑 아주그룹의 부동산 사업체인 아주호텔앤리조트가 2016년에 조인트 벤처로 설립한 공유 오피스 회사예요. 사실은 후발주자인데요. 후발주자지만 그래도 꽤 성장세 나쁘지 않았던 것이 외부 투자 유치도 많이 했고 지점 확장을 많이 하면서 이제 빠르게 좀 유의미한 시장 점유율을 달성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5년간의 실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 규모가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261억 그렇네요. 원이었고, 네, 그 다음 해인 2021년에는 436억 원이었고, 2022년에는 633억 예. 원으로 탁탁탁 뛰었는데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2022년에는 흑자로 전환을 했죠. 2억에 불과했지만 어쨌든 흑자 전환은 아니, 중요한 그렇죠. 거니까. 중요하죠. 예. 이후로는 매년 영업이익을 키워가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보이실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스타트업은 성장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2022년 이후로는 답보 상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사세를 더 확장하지 못하는 느낌이 있고요. 왜냐면 2023년에는 매출이 717억 원, 2024년에는 758억 원, 이제 매출이 700억 원대에서 계속 멈춰 있잖아요. 근데 그 수익성 확 좋아졌네요. 맞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나쁘지가 않은데요. 2023년도에는 영업이익이 45억 원이었고 2024년에는 82억 원으로 이렇게 계속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매출이 내고 40억 늘었는데 영업이익도 똑같이 40억 늘었어요. 그럴까요? 그 스파크 플러스가 매출의 90% 이상이 임대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좀 안정적이긴 한데 이제 패스트 5처럼 신사업을 성장시켜서 좀 성장세 답보된 거 이렇게 돌파하고 이런 옵션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수익 모델이 일원화돼 음.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근데 그 아까 그 어디냐 그 패스트 패스트5는 75대 25로 신사업이 그렇죠.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90대 12다 사실상. 맞습니다. 저희 음. 제가 보면 90 이상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렇죠. 예. 2025년도 실적에 대해서 스파크 플러스에 문의를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숫자는 전혀 오픈을 안 해줬고요. 여기서도 이제 상투적인 대답. 전년도의 흐름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준에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을 줬는데 이거는 어쨌든 뭐 안정적인데 드라마틱하게 막 상승세가 올라오진 않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뭐 성장세는 좀 완만하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히 이익 내면서 잘 가고 맞습니다.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 스파크 플러스에 대해서는 좀 뭐 상장 준비가 좀 어그러졌다. 이런 네. 기사가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어쨌든 좀 뭐 긍정적이지는 않은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요. 뭐 조금 그 외부에 나온 기사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실적 부진이 장기화가 되면서 기업 공개가 기약 없이 밀렸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실적이 엄청 부진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쵸, 그냥 그쵸. 이게 예. 투자를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상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라면 되게 우량한 실적인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맞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조금 자세히 풀면은 그 2021년에 SK스퀘어가 네. 스파크 플러스의 지분을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때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형식으로 이제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2025년 말에 그 투자금을 미래에셋 벤처 투자한테 모두 상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이제 다른 재무적 투자자들도 이제 투자금 상환받는 거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2024년에 재무제표 기준으로 하면은 스파크 플러스 최대 주주가 SK스퀘어로 25.4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2대 주주는 스파크랩스 그룹으로 16.52%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는 아까 조금 전에 녹화한 방송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 그래요? 네네. 거기서는 이제 그 코빗 판다고 아, 워낙 그 네. 방만하다고 할까요? 투자를 너무 많이 그렇죠. 폭넓게 하셨고. 방만한다. 네. 제가 예전에 기사 썼었잖아요. 예. 2024년에 기억이 나가지고. 방만 네. 투자에 대해서 그거 뭐 구조조정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에 한번 썼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막 그래갖고 막 그때부터 2024년부터 약간 비반도체 분야에 대한 핵심 반도체만 예. 남기고 싹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하는 모양새죠. 네. 그렇게 하긴 했는데 팔기도 하고. 네. 여기서도 이제 또 스파크랩스도 좀 약간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뭐 투자자들이 좀 이탈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스파크 플러스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얘기해 주는 게 있나요? 일단 저도 문의를 했고요. 일단은 왜 상장이 좀 늦어지는 거냐, 왜 기업 없이 밀렸냐. 그런데 이제 원래는 스파크 플러스가 2024년 12월 상장을 목표로 했었는데 연기를 했고 당분간은 상장을 추진하지 않을 거로 방향을 잡았다. 이유는 이제 기업 가치를 더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IPO를 추진을 하려고 한다. 뭐 이거 항상 뭐 다른 기업들도 하는 얘기죠. 그렇죠. 뭐. 예.
근데 이제 뭐 이쪽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 어쨌든 스파크 플러스의 실적은 우리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 예. 근데 어쨌든 공유 오피스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사실 시장의 인식이 막 엄청 핫하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보고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요 기업을 약간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보는 거 맞냐는 좀 의문도 들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뭐 그냥 부동산업 맞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부동산 전대업.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니까 사실 그럼 기업 가치를 높게 받기가 어렵고 또 어쨌든 리스 회계 기준에 따라서 여기가 부채가 좀 크게 인식되거든요. 영업이익은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플러스인데 이제 순이익으로 보면은 또 마이너스기도 하고 그런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서 사업의 실제 경쟁력과 수익 구조 같은 게 좀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좀 당분간은 IPO를 하지 않을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투자자들이 이탈을 했고 또 다른 투자자들도 투자금 상환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스파크 플러스 쪽에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래에서 벤처 투자가 보유한 CB를 전액 상환을 한 거는 우리가 우리의 재무 구조를 보다 단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회사의 현금 그러니까요. 흐름이 안정적이고 재무 여력이 되니까 이것도 상환을 하는 거다. 200억 원이나 그 투자받았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다시 그냥 돌려주고 그렇죠. 지분을 갖고 왔다는 거는 돈이 맞습니다.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조기 상환을 하면서 수십억의 이자를 절감을 했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하셨고요. 수십억이 될까요? 그 수십억 네. 200억인데. 10몇 억. 예. 그리고 이번 CB 상환한 거 외에 이제 뭐 다른 주주 측에서 투자금 상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논의된 바도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 RCPS로 또 투자받은 내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를 해야 상환 가능한 구조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리스 부채 이자 같은 게 결손금이 쌓여 있어서 RCPS 투자자들이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오히려 일부 RCPS 투자자들은 작년, 그러니까 2025년이죠. 그때 보통주로 전환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굉장히 열심히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거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이제 RCPS가 상환 전환 우선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투자자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원금 상환 요구하면서 이제 원하면 보통주로 전환을 하는 그런 옵션이 있는 거죠. 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원금대로 돌려받을 수도 뭐 있고, 지분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될 것 같으면 원금으로 받고, 잘 될 것 같으면 그냥 주주로 그렇죠, 받는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때 보통주로 전환을 한다는 건데요. 이게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 기회를 열어둔 이제 투자자들의 굉장히 친화적인 구조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는 어쨌든 RCPS로 투자를 한 경우에 투자자가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배당 가능한 이익이 존재를 예, 해야 예. 되는데 현재 스풀은 그게 불가능한 상태다. 근데 어떻게 뭐 투자자들이 이탈한 얘기가 나오겠냐. 오히려 일부 투자자들은 보통주로 전환을 했다. 이것도 뭐 우리 기업에 있어서 나쁜 신호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죠. 보통주로 전화했다는 거는 보통주로 전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거 아닐까요?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정말로 투자자가 보통주로 전환을 네. 해도 될 것 같다. 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보고. 확신이 있다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상장을 하고 주주들한테 좀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안정적이고 좋잖아요. 영업이익률도 거의 10% 넘게 나오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두 자리죠. 2024년 예, 기준으로 맞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그렇죠. 사실은 요즘 코스피 코스닥 보면은 뭐 그냥 삼성전자만 봐도 그렇죠. 오늘 방송 기준으로 또 코스피 예. 5천, 네. 근데 약간 이런 지금의 사업 구조로 우리를 좀 선택해 달라. 수많은 다른 진짜 멋진 선택지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돌파할 거냐. 돌파하셔야죠. 네, 근데 어쨌든 스파크플러스 계속 얘기하는 거 일단 저희들 상황 실적 부진까지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시장이 어려운데도 저희 어쨌든 성장을 했습니다. 양호하죠. 네, 그렇지.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으로도 꾸준히 창출을 했고 영업이익도 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단기 순손익만 이제 IFRS 회계 기준하에 이제 뭐 그런 기준들로 인해서 좀 안 좋아 보이는 것뿐이다. 그래서 뭐 정말 이런 것들은 뭐 우리만 그런 거 아니고 리스 비중이 높은 산업 전반에서 공동적으로 나타난 구조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멋진 선택지들이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받으려면 이제 좀 성장 여력이 있어야 되고 신사업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것들이 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파크 플러스도.
신사업을 어떤 분야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고정 임대차 방식이 리스 아, 부채 예, 부담을 예, 더 예, 예.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플러스 중소형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오피스 브랜드 같은 거 할 직접 수는 임대 있겠죠. 말고 예, 위탁 예. 운영으로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위탁 운영 수익실 모델을 좀 확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그러면서 이제 고정비 부담은 낮추고 반복 매출이 가능한 그런 신사업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비가 뭐 지난해 론칭을 2025년에 론칭했는데 현재 4개 지점 운영하고 있는데 뭐 입주율이 거의 100% 육박한다 이렇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뭐 지점 수가 아직 적으니까 뭐 지금 단계에서 뭐 성공적이다라고 제가 조금 얘기하기는 어렵고, 뭐 어쨌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신사업으로 입주기업 대상으로 한 멤버십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단일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수익 구조의 균형을 좀 높여서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스파크 플러스에서 굉장히 열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도요. 예. 네. 그래도 제가 예전에 공유 오피스 운영하던 분한테 듣기로는 네, 이게 진짜 영업이익률 내기 힘들다고 해갖고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 대표님 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라서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 하셨죠? 아, 그 정도 영업이익률이면 그냥 은행 정기예금이 나을 것 같은데 아, 은행 정기예금 하시지. 근데 그분은 진짜 영업이익률이 낮았어요. 그분이 좀 운영을 잘 아, 못하셨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예. 예. 네. 근데 여기는 뭐 10%도 넘게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 사실 또 이런 부분은 잘 하는 거죠. 예, 어. 예. 그것도 그렇고 뭐 패스트5도 흑자 전환도 하고 그렇죠. 음. 사실 뭐 주목도는 낮아졌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어쨌든 고군분투하면서 주목도가 낮아진 거는 이들 기업 자체 문제보다는 그렇죠. 스타트업 업계가 좀 약간 위축되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이런 연관 산업에 대한 맞습니다. 관심도 낮을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번 해주시고 이제 슬슬 마치시죠. 네, 뭐 지금 방금 나눴던 얘기의 연장선상인데요. 정말 시장이 사실 상황이 좋지가 않았죠. 경기 둔화와 이제 뭐 수요도 위축되고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도 어쨌든 각자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타겟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패스트5는 뭐 기존 하던 사업에다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제 성과를 좀 내려고 하고 있고, 스파크 플러스도 역시 이제 안정적으로 잘 사업을 해왔지만 어쨌든 길게 봤을 때 단일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네. 과제가 있어서 그걸 위해서 좀 분주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두 기업이 사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 단계에 다다른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기업이 성장세를 가파르게 유지한다는 게 더 어려울 수 쉽지 있잖아요. 않죠. 작은 기업이 껑충껑충 네, 성장하는 건 오히려 뭐 그것도 대단하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쉽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기업들 모두 다 쉽지 않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2026년에는 각 기업이 보다 이제 당면 과제를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일단 응원 드리고 저희도 살펴보면서 필요하다면 추후에도 다루도록 하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쟤는 오늘 방송도 준비해 주시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오늘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공유 오피스 업계의 주요 플레이어인 패스트5와 스파크 플러스의 뭐 최근 실적과 상황, 그리고 뭐 상장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예, 저희 아웃스탠딩 쇼를 시청하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두 회사 중에 한 곳의 오피스를 그쵸. 이용하고 계실 네. 확률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이 두 회사와 또 이 회사들과 같은 테크업계 연관 기업들에 대해서도 저희 아웃스탠딩에서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서 잘 기사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